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1월 1일이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리가 두산이 이제 26년도 이제 연봉이 바뀌죠. 연봉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좀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일단은 뭐 큰 이상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공격이 한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흔들어 준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보다 개인 투자자가 와다다 털려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 위쪽으로 제가 세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렸죠. 위쪽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물량 잡아주고 매물 소화하고 상승하는 패턴.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 한 번에 털어버리고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지루하게 하는 패턴. 그죠? 요거는 뭐가 된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차라리 지금 여기서 변동성이 나오는 게 방향은 빠르게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향은 위쪽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변동성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마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영상 부정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좋은 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우디 관련돼서 원전 관련된 협상 요게 아마 상반기쯤에 나올 것 같아요. 상반기쯤 요 부분도 기대감이 있고 3월에 SMR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SMR 전용 공장 1연간 20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연간 20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SMR에 대한 수요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SMR을 1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제가 빵집을 하고 있는데 빵을 사려 올려는 큰 손이 우리는 빵을 하루에 많이 만들면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뭐 대기업이라고 치죠. 여기서 야, 근데 너희 빵이 되게 맛있는데 우리가 너희 빵을 좀 팔고 싶다. 근데 너희가 100개로는 안 돼. 한 500개 정도는 만들어 줘야 돼. 하루에. 그래야 우리가 좀 팔 수가 있어. 500개 만들 수 있어? 만들어 볼게요. 아, 어떻게 만들 건데? 이거 빵을 더 만드는 굽는 기계 장치를 가지고 오고 직원을 더 고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결과적으로 기계를 늘리고 직원을 고용하는 걸 확인을 하면 그때 아마 계약을 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빵집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비트 마찬가지로 SMR에 관련돼서 주기기를 요구하는 데가 진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SMR 전용 주기기.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생산 캐파로서는 저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주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을 하기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장을 지으면서 이 생산 능력을 보여주면 아마 성계약에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미리 12월에 SMR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짓는다고 집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호재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도 대형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웨스팅하우스 있죠. 웨스팅하우스가 글로벌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기기 누가 공급하겠냐는 거예요. 응?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냈어요. 설계 기술로 따낸 거죠. 설계 기술로. 근데 거기 있는 미국 건설 인프라 없죠. 원전 건설 인프라 없죠. 건설 인프라는 있지만 원전에 대한 건설 인프라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 없죠. 있지만 진짜 수준 자체가 낮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좀 유력하다. 그러니까 한전 기술 말고는 솔직히 한전 기술도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원전이 만약에 다 가잖아요. 한전 기술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글로벌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두산 에너비티의 무조건적인 호재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DLNC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원전을 짓는 건설 시공의 능력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저는
정말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재는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답답한 게 주가는 안 가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건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상방이다. 상방인데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가냐? 아니면은 뭐 눌렸다 가냐? 이런 차이인데 우리는 항상 가만히 뭐요? 가만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은 편하겠지만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털릴 수밖에 없죠. 왜? 간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7만 원 초반 구간은 깨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도 두산을 거의 2년 넘게 찍고 15,000원대부터 계속 찍고 있죠. 그죠? 2년 넘게 찍고 있는데 이 저조차도 7만 원 깨기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깨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72,000원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빠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7만 원을 깨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그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2년을 내가 끌고 분석을 하고 저도 여기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졌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뭔가 잘못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깨졌을 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오래 들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깨지면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자리를 깨야만이 개인 투자자가 탈탈 털려 나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한 사람도 의문을 품으면서 뭐지 왜 깨지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보다 패닉셀이다. 패닉셀. 어떤 패닉셀이에요? 이때처럼 패닉셀 쏟아낼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때처럼 패닉셀 쏟아내고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100만 천원 이런 구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눌러놓고 가는 패턴. 그래서 저 요거에 대한 부분들 도대체 뭐가 두산의 주가를 누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제 짐작 가는 게 있어요. 일단 두산로비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했죠.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요? 평가 금액에 대한 손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두산에너비티의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악재로 또 포장이 돼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요거는 별거 아니긴 한데 요 부분들 자 미국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출에 미국식 모델 최대 압박 정부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10월에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원전 수출의 미국식 모델 채택을 결과적으로 했다 라는 또 관점으로 또 우리가 미국의 발목이 잡혔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주면서 주가를 또 뭐요? 하락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손해 보는 게 전혀 없어요. 주기 공급한 기저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뭐였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엮어서 주가를 내려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전 기술의 문제예요. 만약에 진짜 따지고 본다면은 한전에서 뭐 해야 된다? 2,500억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보다 단기적으로 또 누를 만한 이슈를 만들어서 누를 것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보다 두산에 문제가 없는데 왜 빠지지? 그럼 이거는 매수 타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부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공급을 완벽하게 구축한 AP1400 모델을 포기하고 새로운 공급을 개척해야 하는 AP1000 모델을 추진한다면 공기가 길어지고 건설 비용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 경제력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6월 계약한 체코 신규 원전 2기 역시 한국형 AP1400으로 공급한다. 또한 한국이 사우디 원전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에 따라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도 않을 수 없는 점도 고민이다. 원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제안의 정확한 배경과 의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미국 중심의 국제 원자력 통제 체제 속에서 한국이 미국 제안을 무시하고 독자 원전 수출에 나서기는 어려워 정부가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 이슈로 또 뭐예요? 흔들기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흔들기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런 짜잘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의 주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SMR이다, SMR. SMR. 이것도 SMR에 대한 기대가 터지는 10월 29일에 여기서 연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으면 아마 두산 고점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근데 여기서 못 갔단 말이야. 나스닥 고점 찍으면서. 한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다면 돈을 제대로 사용을 하면서 올릴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나스닥이 하락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주가가 못 올라갔죠. 그럼 이거 뭐다 이거? 한번 숨죽이는 거고 여기 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이 탄력을 받아서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꺾이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인 투자도 최대한 힘들게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한번 죽이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는 고려를 한번 해보고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는 거고 일단 요 부분들 체크를 계속 할 거고요.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계속적으로 찍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들은 터질 수밖에 없다. 전력이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전력은 가면 갈수록 부족해집니다. 그죠? AI가 연산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에 대한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더 필요하죠. 가장 빠르게 전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SMR 뿐이다. 요게 물론 2, 3년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그나마 가장 빠른 거죠. 신재생 에너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거 뭐예요? 결과적으로 속도는 빠르지만 전력을 만들 수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SMR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은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두산이 이슈가 많이 안 받고 하지만 만약에 두산이 또 10만원 넘어가는 구간 나오고 하면 뻔해요. SMR의 미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15만원 만약에 20만원 만약에 간다고 치자. 만약에 15만원 갔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자 SMR에 대한 부분들 이제 선반영을 좀 많이 받았다. 이제 조금 매도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갑자기 들어온 지 1, 2주 된 사람들이 공부 좀 해라 제발. SMR이 미래야. 야 전력 부족한 거 안 보여? 이거 갈 수밖에 없어. 주가 올라가는 거 안 보여? 분명히 이렇게 또 돼요. 보나마나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안 사요. 두산도 안 사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지금 로봇 이런 데 막 다 가 있죠. 근데 로봇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6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8월 9월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항상 뭐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SMR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확실한 반영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라고 하면은 뭐한다? 네가 뭘 하냐? 공부를 좀 해라. 미국의 원전 규모가 어떻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국 원전이 어떻게 지어질 거고 근데 계속적으로 뭐요? 미국 원전이 지어질 거는 다 이제 알고 하는데 주가는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좋은 게 계속 생길 거니까 사람들은 뭐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의 원리는 그게 아닌데 항상 주식은 선반영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 되었나? SMR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게 선반영이 된 가격인가? 라고 했을 땐 아니다 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15만원 넘어가고 하고 보면은 이건 반영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제서야 뭐요? 원전 대박이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100만원 간다. 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시가총액은 안 본단 말이에요. 저는 다 봐요. 시가총액 보고 영업이익 보고 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비티에 이익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위험한 게 맞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땡겨서 가고 있는 거다. 근데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됐는지는 사실상 이제 주식을 얼마나 했냐 경험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다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한두 방 더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10만원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포텐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10만원부 뚫고 가기 전에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좋은 기운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더 행복한 나날들 계속 생길 거니까 1월 1일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뭐 금요일 증시가 어찌 됐건 간에 그 미국 증시가 조금 밀렸잖아요. 어찌 됐던 간에 앞으로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힘 보태주시고 여러분도 기운 받아가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돼서 내가 혹시나 뭐 신규 진입에 대한 관심 있다라고 하면 지금 솔직히 지금부터 분할로 들어가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또 있기 때문에 분할로 들어간다 했을 때 안전하게 끊어 들어갈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내가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땐 혹여나 위쪽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이쪽에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 또 조절하실 분들, 그 두산에 대해서 어쨌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해보자 라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1월 달에 이제 CS가 있습니다. CS 1월 5일인가 6일부터 있는데 아마 요거에 대한 로봇주들이 선반영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 잡아야겠죠. 항상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거다. 그죠? 하지만 이 추세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의 조정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로봇주 올라가고 있죠. 조정 시작한지 모릅니다. 일단 하루 빠졌는데 더 빠지면 담을 준비해야겠죠. 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눌림목을 기다리고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로봇 관련된 히든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고요. 두산 남겨주셔서 대응 잘 해보자 라고 전달드리고 이 로봇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로봇 히든주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땐 정말로 SPG 300%, 400% 우습게 뛰어넘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죠? 항상 큰 그림을 보는데 이 GNC 에너지라는 종목, 제가 과거에 얼마죠 여러분들? 이 4,000원대 여러분들과 함께 발굴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얘기하자마자 어디 갔어요? 7,000원까지 2배가 올라갔어요. 이때도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을 보니까 어때요? 2배가 아니라 어디까지? 3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2배가 올라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2배가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니 3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종목을 잘 본 거죠. 3배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또 이게 진짜로 놀라운 게 3배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 싶었는데 뭐예요? 여기서 46,000원까지 갔어요. 4,000원짜리가 46,000원까지 갔다? 몇 배요? 11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1년 정도가 걸렸지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2번이나 흔들고 주가를 강하게 올려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보는 눈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 SPG부터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현 구간에서 뭘 볼 수가 좀 있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 뭐가 나온다? 강력한 10배짜리 텐베거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만 좀 보면은, 자, 이 밑에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면은 이 전고점에 있는 이러한 매물대를 강하게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돌려 세웠죠. 그리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파동이라고 하고, 그럼 이 두 번째 파동에서는 바닥 대비 3배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정말 10배에 대한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왜 그런 거냐? 흐름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매물을 매집하는 부분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GNC 에너지는 정말 길게 매집해서 주가를 땡긴 거고, 얘네들은 단기로 매집해서 주가를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번에 이 3배짜리 파동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친구 실적을 보게 되면 로봇주입니다. 로봇주인데 실적이 어떻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익이 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25%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높은 이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출에 대한 부분만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이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도 전고점에서 매물을 흡수하고 돌파가 나왔는데 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저점 대비해서 8배 상승이 나왔다면 단기간에 이런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로봇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전달 드릴 거니까 현재 구간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로봇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부분들 정리해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많이 못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꼭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낸 히든 종목이니까 로봇 히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